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이 많이 긴장하신다더니 지금 너무 초연하세요. 제가 더 긴장이 됩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사진도 좀 많이 찍어주세요. 네, 잠시 후에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강연과 Q&A 시간이 끝나면 작가님, 전유정 작가님 저자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앞에 지금 문 앞에 지금 책은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권 구매하셨더라도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만큼 많이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1월 14일 맞죠, 네. 여러분? 또 황금 같은 토요일, 또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어요. 주말 오전에 여기까지 또 광화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 객석을 다 채워주셨는데 오늘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가 강연 출판 기획 에이전시 책가 강연에서도 이렇게 광화문 교보에서 직접적으로 저자 북 콘서트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또 특히나 첫 책을 출간한 저자가 이렇게 북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또 처음이다 보니까 서툰 부분이 있더라도 또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작가님께서 많이 긴장하실 텐데도 아마 오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연습 때 보니까 아주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의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신 부분을 Q&A 시간에 질문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출판기획 에이전시 책과 강연에서 오늘의 사회를 맡은 심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전유정 작가님의 북 콘서트의 사회를 맡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또 이렇게 특별한 감정이 드는 이유가 저희가 2021년이었나요, 작가님? 2021년 3월 2일 날 100일 백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글쓰기 프로젝트에서 같이 일기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함께 같은 해에 책이 나왔고 또 이렇게 전유정 작가님과 그날 처음 만나던 날, 실제적으로 처음 만났던 날 같이 이상하게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날도 비가 오는 날 같이 처음 만났는데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대면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제가 작가님의 북 콘서트에 사회를 맡고 또 옆에 계신 작가님은 또 저자가 되어서 이렇게 북 콘서트 생애 첫 북 콘서트를 하고 정말 감회가 남다르습니다. 네, 긴 말보다는 작가님에 대한 소개로 오늘의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 다시 앉은 작은 의자의 저자, 그리고 17년차 유치원 교사,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여기 계신 다정한 두 분의 믿음직스러운 딸, 그분은 바로 전유정 작가입니다. 자신의 17년간의 유치원 교사로서의 삶을 이야기로 펴낸 책이 바로 이 다시 앉은 작은 의자이고요. 오늘 이 순간을 통해 아마 작가님이 책 속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그리고 책을 통해 꼭 하고 싶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누구보다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오늘 북 콘서트 잘 들어주시고 제가 전유정 작가님의 강연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전유정 작가님이 저자로 한 작가로 이렇게 이름을 내펴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출판기획 에이전시 책가 강연의 대표 이정훈 대표님의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인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오는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이 광화문 배움홀이 3년 만에 이제 다시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지 않다가 3년 만에 새로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 첫 번째 새해 들어가지고 저자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정 작가님께서 안기 2년 됐나요? 2년 좀 됐죠. 100일백장을 통해서 처음 만났고, 그냥 이제 매일 글쓰기라고 하는 이런 그냥 동호회적 성격, 취미적 성격의 글쓰기에서 처음 만났는데, 책이 나오기까지 저는 작가님을 뵈면서 이분이 그 살아온 어떤 삶, 이런 궤적, 이런 부분들을 굳이 하나하나 보지 않더라도 참 성실하고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 저는 지속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계획을 했던 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써가면서 하루하루 발전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태도적인 면에서 정말 많이 저도 배웠고 영감을 많이 저희 연구생 커뮤니티에도 많이 불어넣어줬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이 그 원고가 정말 책으로 개학이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뻤고, 전주정 작가님을 시작으로 해서 심영 작가님 여러분들께서 또 책을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일상에서 작은 노력들이 하나의 손에 잡히는 어떤 삶의 증거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참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또 주변에서 봤을 때도 함께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유정 작가님의 이런 성장기를 봐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렸고, 글적인 작가적인 재능이 정말 잠재된 재능이 충분하신 분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제 40 막 초입에 들어왔으니까요. 뭐 50대까지 근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10년 동안 꾸준히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계속 생각과 이런 사유와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크고 깊은 성장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무럭무럭 성장해 주셔서 책과 강연에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 영감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저희 모두가 함께 글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정 작가님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프롤로그가 아닌 에피소드이기도 한데요. 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내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이름에 대해 느끼는 애착의 정도는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과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삶이었기에 전유정이라는 나의 이름 또한 딱 그만치로 느껴졌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나의 존재감처럼 흔하고 평범한 이름.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혔던 의식이 꼿꼿이 세워진 지금, 바로 내 이름은 전유정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이자 다시 앉은 작은 의자를 집필한 저자 전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연습을 할 때 우리 혜영 작가님께서 제 인터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울 포인트가 아닌데 왜 울지? 막 그랬는데 지금 이거 읽어주시는데 제가 왜 울컥하죠?
네, 되게 울컥했습니다. 일단 토요일 헌금 같은 토요일 오전 또 반나절을 저에게 양보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이제 끌어다 어떻게든 앉혀주시려고 울신령을 애써주신 채권강연 대표님, 두 대표님과 이상돈 디자이너님께 진심으로 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책을 진짜 실제로 이렇게 손에 잡히는 책을 만들어주신 출판사 대표님, 마티오 대표님 오늘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이제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뵙고 싶은데 아쉽게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게요. 제가 책을 썼네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책의 저자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작정하고 책을 쓰려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책 글과 아예 거리가 없던 사람이었고 거리가 멀던 사람이었고 집 유치원 이렇게 사는 게 전부였거든요. 금요일날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삶의 낙이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납작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글을 쓰게 되면서 책이 나왔잖아요. 지금의 삶을 말씀드리자면 그 납작한 삶의 바람을 훅 불어넣은 듯한 약간 뚱뚱해진 굉장히 입체적인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처음부터 제가 애초에 작가가 돼야지 라거나 제 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걸 이제 많은 분들에게 꼭 글로 써서 알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책을 내게 됐는데 보통 그 40이라는 나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험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는 해도 어떤 변화를 겪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삶의 환기? 벌써 40인가? 내가? 나 뭐 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40을 한 해 앞뒀던 시점에 저희 아이가 이제 1학년을 초등학교 1학년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둬야지 이런 배짱은 또 없고 어떻게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 아이가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돼서 이것만큼 합리적인 명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내고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제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한 육아휴직이었어요. 1년 뒤에 돌아올 육아휴직이었는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 1년의 시간 동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찾아내야지. 반드시 찾아서 돌아오지 말아야지. 그랬거든요.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막 칼을 갈고 들어갔던 육아휴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해보는 거죠. 책도 막 읽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부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책도 있어서 정신 놓고 막 강의 쫓아다니고 막 수십만 원 돈 지불하면서 아까운 줄도 모르고 강연 쫓아다니는 거 듣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어떻게 보면 40의 사춘기죠. 그거를 버텨준 가족분들에게 또 굉장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네,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승선이 없는 달리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열심히 방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공허하고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점점 휴직 기간은 줄어들고 이제 가야 되고 이런 시기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이제 초조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차에 또 가장 저에게 또 합리적인 이유를 휴직의 연장의 이유를 제공해준 코로나 때문에 그 핑계로 6개월을 또 더 휴직을 했어요. 그때 만난 게 이제 책과 강연의 대표님이셨고 우연히 이제 글을 쓰다가 글을 그냥 썼어요. 대표님이 글을 100일간 열심히 쓰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든 변화가 생길 거다. 분명히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 달라진다고? 그 말만 믿고 100일을 했어요. 100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었고 그래 내가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했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마음이 조금 단단해진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야겠다 일을 다시 복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도 가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대표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일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래서 15년간 한 가지 일을 계속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분명히 잘 했을 거고 잘 할 거고 앞으로도 잘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감이 막 올라왔죠. 우리 직장인들이 보통 휴직,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떠올리는 거 너무 싫잖아요. 월요병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싫은 일이었는데, 우리 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글을 쓸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온 몸의 세포를 막 세워야 하잖아요. 막 집중을 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일에 대해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근데 그 괴로운 일을 다시 상기하라고 너무너무 싫었는데, 이제 이정우 대표님이 누구십니까? 이제 설득을 당했죠. 네, 써봐야겠다. 그래, 밑져야 문장인데 써보자. 정리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썼는데, 정말로,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막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교사가 됐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뭘 느꼈냐면, 굉장히 이제 힘든 순간들도 하나하나 다시 떠올라서 힘들긴 했지만, 이전에 그냥 쉽게 이렇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있죠. 뭐 아이들이 활짝 웃었던 모습이나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감사를 표현했던 순간들, 뭐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막 세세하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꾸역꾸역 버텼다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아이들도 좋아했구나, 내가 생각보다는 내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돌아가자, 이렇게 정말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지금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 마음가짐이 바뀌었지만 상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간혹 이제 상처를 주실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순간들이 저를 막 뿌리까지 흔들었다면 지금은 약간 제가 이전에 갈대 같은 저에서 참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네, 예전에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렸다면 지금은 이제 중심은 딱 뻣뻣하게 이게 단단하게 버티고 있대. 잔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바람에 이제 에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일을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힘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새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 노력들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단지 이제 책 한 권을 낸 저자로 만들어줬다, 그 이상의 의미거든요. 삶을 일단 다르게 살아가게 됐으니까요. 정말 고마운 존재고, 제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꾸역꾸역 해왔다고 생각했던 일들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전유정으로서 성장하게끔 만들어준 책인 것 같아서, 정말 손에 잡히는 결과물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2023년에는 나의 노력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분명히 오늘이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우리가 평범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이름, 전유정이라는 이름, 또 이수경이라는 이름, 또 모하빈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서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전유정 작가님도 책을 내고 나서 또 오늘이 더 특별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현직 유치원 교사 17년 차로
또 평범한 유치원 교사로 살아오던 전유정 작가님과 오늘 이제부터 강의를 듣고 났으니 본격적인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어요. 왜냐면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실까봐 제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질문을 준비했고, 제 질문이 재미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저도 질문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기꺼이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이에요. 작가님, 네. 긴장 이제 조금 풀리셨나요?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안 떨리네요. 청심환 덕분입니다. 네. 아, 청심환이 역시 효과가 네. 좋아요. 그렇네요. 아니, 본인만 드시더라고요. 저도 떨리는데 본인 것만 준비해 너무 오셨어요.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 너무 네. 긴장이 되지만 우리 작가님 덕분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생각을, 아까 저는 이 내용을 들었는데 또 들어도 사실은 되게 뭉클해요. 왠지 모르게. 네, 작가님, 네, 너무 강연 잘 들었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초중등 교사들, 음. 고등학교 교사들, 뭐 대학 교수님들 보면 현직에 계시면서 근무하시면서 책을 많이 출간을 하세요. 저자로서의 삶과 또 교사로서의 삶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해보면 유치원 교사분들은 이렇게 책을 출간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가르치는 대상이 좀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어리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어릴수록 손이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유치원 교사들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그 업무 강도가 굉장합니다. 정말로 그 어린 아이들, 많은 아이들과 하루 종일 부대끼면서 지낸다는 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진되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그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잡무들도 많고, 의외로 힘을 쓰는 일들도 많이 해요. 유치원 안에서 이제 남성분들이 없다 보니까 무거운 줄 번쩍번쩍 들고 뭐 나르고 이런 것들은 뭐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말 그냥 진이 쫙 빠지는 그런 일이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유난히 조금 더 심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휴식하기도 이제 힘든데, 보통 이제 책을 쓴다고 하면은 40 이상 나이부터 이제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40 정도라고 하면 가정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온통 진이 빠져서 집에 와서 휴식하기도 모자란데 이제 또 가정을 또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의 자기 개발을 추가로 한다거나 부수적인 어떤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학습자가 좀 어리다 보니까, 가르친 대상이 어리다 보니까 업무 이외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중 안 하네, 일에 집중 안 하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의 온 신경을 써도 부족한 상황에서 글을 쓴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순수하시고 착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일에 정말 온 힘을 쏟아부으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유가 없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밖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유치원 교사라고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아침에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을 하면 밝게 웃어주고 또 그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게 그 제공을 해준다라고, 돌봄의 사실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청중 객석을 둘러보니까 아마 이제 결혼을 하셔서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이미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유치원 교사가 힘을 써야 되거나 물론 힘들지 않은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각자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여린 몸으로 또 그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 유치원 교사 그 힘든 일을 17년간 올해로 하시는 거잖아요. 17년간 유치원 교사로 살게 해준 그 작가님의 원동력, 힘은 뭘까요? 책에도 쓰여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되게 먹고 살려고 꾸역꾸역 버티면서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한 선생님들도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늘 서로 하는 얘기가 언제 그만둘 거야?
언제 그만둘까? 맨날 그랬거든요. 아이씨, 조금만 하고 그만하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쓰면서 느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들이 되게 만족해 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낀 게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없었다면 못할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서 나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작은 성취감이나 기쁨들이 내일도 일어나고 또 내일도 일어나서 가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성취감. 이게 보면 직업인과 직장인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나의 성취감, 사명감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전유정 작가님 그리고 또 책 속에 나온 전유정 작가님의 이야기를 보면 직장인이 한때는 직장인으로 이 유치원 교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17년 차가 되면서 직업인으로 더 성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전유정 작가님도 책 속에서 소개됐듯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유치원 교사로서의 삶을 이제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휴직을 겸사겸사 선택을 하셨잖아요. 마흔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혼란기, 방황기가 있었어요. 작가님 그 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아까 강연에도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일단은 왜 우리 새벽 기상 하잖아요. 그때 시작했어요. 새벽 기상을 일찍 일어나면 달라진대 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학원 외치고 나는 아름답다 막 이런 거 외치고 잘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외치고 살다가 막 이제 부자가 되는 법 책 보고 이 강연 저 강연 막 쫓아다니고 어느 강연장에 가서 제가 앞에 나와서 깨끗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번은 또 운동에 막 심취해서 하루에 막 2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니까 나중에 몸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지인들이 도대체 왜 그러니 너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랬어요. 되게 여러 가지 이것저것에 막 한 번에 그런 것도 했네요. 프로그래밍을 배우겠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막 컴퓨터 앞에 죽치고 앉아서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네, 정말 수학적 머리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인데 난 성공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족분들 그 꼴사 나온 걸 이렇게 다 지켜봐 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가족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아마 그 시간을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이 또 가족이고 또 아이들도 있고 또 아내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딸이기도 하고 믿음직스러운 딸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책 속에 책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네, 책에 보시면 여기 일러스트가 되어 있어요. 일러스트를 보면 여기에 우리 아드님 사진도 있고 우리 조카분들 사진도 있고 이 굉장히 그림이 전유정 작가님의 책 이미지와 내용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지금 엄청 긴장되실 텐데요. 저도 질문하면서 괜히 긴장되네요. 네, 이 책 속에 그림을 그려주신 우리 전유정 작가님의 쌍둥이이시죠. 전유선 작가님입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선 작가 쌍둥이 동생 전유선입니다. 네, 전유선 작가님 그림이 굉장히 따뜻해요. 네, 제가 작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나와주시면 제가 잘할 것 같아요. 네, 전유정 작가님이 언니시죠? 네네. 언니와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책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쉬운 경험 아니시잖아요. 이 책 작업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리고 또 옆에서 지켜본 이 언니 내 언니 맞아?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일단 사실 저는 언니가 말했던 그 헛짓을 평생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사실 언니한테 너무 좀 평이하게 사는 것 같아서 좀 다르게 살아봐라 처음에 그렇게 조언도 하기도 했는데 그림을 그리게 된 건 저는 원래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림도 많이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책을 딱 쓰는 걸 처음 보고 맞아 언니가 고등학교 때 글을 잘 썼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너 글 잘 썼잖아, 이런 게 해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아예 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족으로서는 좀 안타까웠죠. 근데 좋아했던 건데 꿈이라는 걸 아예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도 못되게 아예 잊고 사는 것 같아서 좀 그랬었는데 글을 쓰면서 언니가 한 50일쯤 됐을 때 자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글을 쓰다가 뭐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면서 울었는데 너도 한번 해보라고 이제 권유도 해줬어요 언니가. 그래서 글을 쓰는 거 보면서 사실 너무 대단하죠. 일도 하고 가정도 있고 또 거기 또 글을 써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걸 보면서 사실 태생이 좀 쌍둥이긴 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저는 좀 인내심이 부족한 편인데 언니는 굉장히 하나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서 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끝에 책이 나올 줄도 알고 있었고 그 이제 막상 또 책을 보니까 굉장히 저는 많이 울었어요. 책을 보면서 가족이라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은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언니를 좀 편하게 봤거든요. 언니는 되게 편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유치원 교사를 생각하면 좀 꿀직이지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과학이 있고 일찍 끝나고 또 선생님이니까 좀 대우받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책을 읽고 정말 많이 슬펐어요. 많이 울고 이래서 겪어보지 않은 얘기는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될지는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좋은 기회를 언니가 만들어줘서 저는 좀 제 나름대로 제가 혼자 그냥 취미 생활로 끄적대던 거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 꺼내는 거라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너무 의미가 있고 언니를 보면 그냥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지금 되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느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몸은 너무 바쁘겠지만 지금처럼만 살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가족으로서. 네. 감사합니다. 괜히 울컥하지 않아요? 이 보니까 전유선 작가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막 그 눈빛이 반짝반짝이시는 거예요. 원래 반짝반짝이시나요, 작가님? 네, 그럼 제가 오해한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이 가족과 작업을 같이 그것도 첫 책을 인생의 첫 책을 한 사람은 그것도 쌍둥이가 한 사람은 작가로 한 사람은 일러스트 작가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유정 작가님 그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전유정 작가님은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약간 라이브파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눈이 마주치고 있거든요. 전유정 작가님의 부모님이세요. 왜냐하면 전유정 작가님이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계약했어. 그리고 나 이제 책 나와 그랬을 때 여기 계시는 아버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시대가 어려운 그런 흐름을 타고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꿈이나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내가 아이들을 낳았으니, 내가 가정을 이뤘으니 이 아이들을, 내 아내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꿈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든 살아가는 게 급급한 시대를 사신 분들이세요. 저도 이제 40이 조금 넘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겪는 것들은 다 다르지만 이게 하루하루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보통 정신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유정 작가님의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시죠? 일남삼녀입니다. 일남삼녀. 일남삼녀를 키우고 생각을 하셔야 됐어요. 네, 일남삼녀를 키워내시느라 얼마나 부모님들이 힘드셨을까.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내 자식 더 귀하게 더 잘 키우고 원하는 거 마음껏 하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사실 살다 보면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유정 작가님이 우리 아빠가
사실 삶의 낙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셨어. 그런데 내 책이 나오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내가 책 쓰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되게 여리고 청순하고 그렇지만 강단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그 마음이 울컥했어요. 물론 이 자리에는 책을 쓰시는 분들, 책을 쓰실 분들이 있지만 그 말이 저는 너무너무 제가 이래요. 모르겠어요. 왜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네, 너무 기억에 남아서 사실은 우리 전유정 작가님의 부모님께서 오늘 딸을 마음껏 기특하다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 얘기만 하면 우리 아들과 남편분이 서운해하시겠죠. 네, 또 우리 작가님 글 쓰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우리 작가님의 가족분들께도 너무 제가 대신해서 쑥스러워서 못하실 거예요.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도되진 않았지만 눈물을 연출했고 눈물을 연출하게 됐네요. 작가님의 이야기는 사실은 뭔가 우리 유치원 교사라든지 직업적인 이야기를 하면 책 자체들이 뭐 업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풀어놓았는데 작가님의 책은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솔직하다 그런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 중에서 작가님이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직에 있는 유치원 교사이시잖아요. 왜 하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도 궁금했지만 실질적으로 작가님이 느끼신 부분들을 이렇게 쓰시면서 현직 유치원 동료 교사들에게 이 책이 읽혔을 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 삶 자체를 챙기는 것도 버거웠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동료 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고요. 쓰고 나서 이제 같은 일 하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특히 제 경력과 비슷한 또래의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힘들다 하시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유치원이라는 곳의 특성상 2당 3명 정도의 몫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잘하시고 제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옆에서 봐도 저 많은 일을 실수도 없이 저렇게 빠르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실수가 날 수도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실수가 나는 거에 대해서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후려치고 본인을 내가 실수했어. 그걸로 되게 자책해서 힘들어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스스로 좀 많이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거에 더해서 학부모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선생님이 직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게 직업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시고 이제 따지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제 아이에 있어서 엄마인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늘 반성하는 엄마거든요. 내 아이 하나 키울 때도 그런데 이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은 하물며 아무리 직업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수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 잘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똑같거든요. 몸만 컸지 똑같아요.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 그냥 이렇게 흘려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엄청 그게 동기가 돼요. 선생님들한테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저는
전유정 작가님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동료 교사들을 통해 동료 교사들을 위해서 대변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부딪히거나 또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전유정 작가님이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으로 대할까? 사실 전유정 작가님 에피소드 중에 대해서도 한 구절이지만 비록 우리가 허리를 굽힐지언정 그 허리는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굽히는 허리라는 거. 네, 내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셨어요. 네, 저희끼리 또 너무 얘기를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전유정 작가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용기 내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지목할 테니까요. 네, 네, 우리 우하빈 작가님. 우선 너무 책 잘 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왜 공감 가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는데 굉장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나도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날 거면 이런 선생님이 첫 선생님이 되면 되게 좋겠다.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여기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 좀 가장 기억에 났던 그런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사실 모든 에피소드가 전부 다 저는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에피소드긴 한데요.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난다는 건 어떤 식으로는 저한테 깨달음을 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에피소드를 다 좋아하는데 마지막 꼭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목이 뭐였죠? 마지막 곡지요? 네. 네, 제목이 뭐였죠?라고 하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순수하고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의 맞아요. 말사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순수하고 네. 보석 같은 아이들의 말사전. 네, 이 꼭지를 제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쓰는 내내 계속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꼭지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때 상황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꼭지 자체가 그냥 유치원 하면 느끼는 어떤 따뜻함과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그대로 잘 들어가 있는 꼭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네, 그걸 가장 좋아합니다. 네,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순수하고 보석 같은 아이들의 말사전 에피소드가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작가님이 이 에피소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낭독은 작가님도 잘하시네요. 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두 문단인데요. 짧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은 아름다운 시인입니다. 통찰력 있는 철학자이며 예리한 과학자입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보석 같은 말들을 미숙한 아이의 말로 치부에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는다면 아이들은 냉큼 입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과 철학자, 과학자들로 북적이는 이 엄청난 유치원이 나는 참 좋습니다. 였습니다. 네, 아이들은 시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셨고 또 작가님이 원래 이 책의 제목이 나는 작은 우주를 키웁니다 라고도 제목을 짓고 싶어 하셨던 거 맞죠? 맞아요. 네, 이 엄청난 일을 또 우리 작은 우주를 키우는 작가님께 이 책 속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등장해요. 실질적으로 책이 나온 이후에 이 책 속에 등장하는 혹은 작가님을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학부모님들과 혹시 직접적으로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이 책 속에 있는 주인공이신 학부모님들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것 같고 여기 안에 계신 학부모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아시고서 연락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일하고 있다가 문자를 받아가지고
책 내신 거 봤다, 다 읽어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아이가 지금 고3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황도 알려주시면서 그때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셨던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된다. 네, 언젠가 꼭 한번 직접 뵙고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동이었죠. 네, 네, 다른 학부모님들 여기 나오신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감사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한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 아이의 유치원 교사이셨던 분이 어느 날 책을 낸 저자가 되어 있고 또 그 내용 속에 사실은 그 유치원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힘듦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17년 동안 그냥 뭔가 살기 위해 직업을 선택했던 사람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인간 전유정으로도 너무 많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들고 찾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해주신 우리 우하빈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우리 고서연 작가님.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결실성 없는 달리기를 했고 방황 중이셨고 그래서 지금 이 궤적으로 이제 이재호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궤적으로 이게 나오셨는데 그럼 이 다음 행보도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저의 본업 유치원 교사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할 것이고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승진 생각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감선생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승진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냐 아니면은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날 책을 드려야지 하고 들고 간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글쎄요 저는 그냥 평교사로 지내다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승진을 하려고 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책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되게 놀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유치원 평교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또 글쓰기라는 것에 재미를 느낀 이상 계속 하고 싶어요. 내 일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쓰고 출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체력적으로 힘이 점점 들기는 합니다. 한 살씩 먹으면서 너무 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몸 잘 챙겨가면서 유치원 교사 일과 글쓰기 일도 계속 쭉 꾸준하게 할 생각이고요. 가능하다면 허락한다면 책도 계속 쓰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고서연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네, 우리 권세연 작가님. 목소리가 커서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전유정 작가님께서 글쓰기를 하면서 굉장히 삶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전유정 작가님께 글쓰기란 땡땡이다.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떠올랐습니다. 네, 글쓰기는 숨겨놓은 알사탕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꺼내 먹고 싶고 숨겨두고 먹고 싶고 계속 생각나는 달콤한 기쁨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한테는. 네, 이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더 잘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내가 좋아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사치레이실지언정 좋다 잘 쓴다 너무 보고 느낀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쓰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사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우리 멋진 질문 해주신 권세연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숨겨놓은 알사탕. 작가 전유정에게 글쓰기란 숨겨놓은 알사탕. 자꾸 꺼내 먹고 싶은 그런 달콤한 유혹
유혹인가요? 유혹입니다. 유혹. 네. 아, 네, 위험하네요. 네, 네,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작가님, 이번에 생애 첫 책을 발간하셨어요. 출간하셨는데, 앞으로도 글쓰기는 계속될 것이고, 네. 그렇다면, 작가 전유정으로서 어떤 작가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사실은 이제 막 책을 한 권 출간한 저자이고 작가라고 불리는 것도 아직은 되게 민망하고 어색한 상황이라 나는 이런 작가가 돼야지라고 포부라고 말씀드리기도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부를 할 건 없고요. 제가 한 5권쯤 쓰고 나면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는 그냥 뭐 번창하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되겠다.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소소하게 저와 같은 연령대의 여성분들이나 뭐 엄마들이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그렇지 맞아 그래 이렇게 끄적끄적 할 수 있는 글 그리고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 뭐 이런 약간의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글 그런 걸 쓰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5년 뒤에 5권 내고 네. 또 물어봐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5번째도 저와 함께 네. 네. 그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책 한 권으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프레임도 바뀌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이 글쓰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전유정 작가님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글쓰기를 너무 사랑하시고 진심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광고 타임. 네, 책 안 읽으셨다면 꼭 읽으시고 후기 또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우리 홍지윤 작가님. 네, 책도 잘 읽었고 오늘 강의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학생들 중에서 유치원 교사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입시철에서 분명히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 학생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 뭐 네. 이 직업에 대해서 조언이라든가 음. 이런 네가 이렇다면 일로 오면 안 돼. 나중에 그런 네네. 거가 궁금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유치원 교사라는 일을 정말 쉽게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실제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방과후 선생님의 따님께서 이제 대학 진로를 결정하실 때, 에이,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유아교육과나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도 되게 묵하시고 저도 뭐 이렇게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대학 시절 때 실습을 나갔을 때였거든요. 선생님 쫓아서 그날 아이들이 소풍을 갔을 때였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예쁜 젊은 아가씨가 저한테 이거 애들 가르치는 일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예쁘잖아요 애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꿀밤을 한 대 팍 때리고 싶었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은 일이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많은 어떤 정말 심지가 굳은 인내심이 좀 많으신 분이어야 하고요. 업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나는 애들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여기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말 안 들어서 막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요새 이제 7살 아이들이 예전처럼 되게 어리지 않거든요. 많이 굉장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어른인 제가 이렇게 대면을 할 때도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순간조차도 예쁘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좀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한번 나가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봉사라든지 네,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좀 부딪혀 보는 경험들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질문해주신 홍진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유치원 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는 이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전유정 작가님도 책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제 이 직업으로서 사명감에 어떻게 보면 흔들려서 사실은 휴직도 하셨고 이제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치원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또 선생님, 우리 전유정 작가님의 학생들이었고 저도 지금 유치원 때 선생님이 벌써 30몇 년 전에 유치원 선생님도 기억이 나거든요. 워낙 기억이 좋아서 아이들에게 유치원 교사 전유정으로서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마 그 아이들이 크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병설 유치원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간 이후도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네, 1학년만 되고 2학년 후반만 돼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거나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그럴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존재감이 너무 그냥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 아이랑 부대낀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큰 시간이었는데 정말 엄마처럼 뭐 대소변 실수하면 괜찮다, 엉덩이도 닦아주고 뭐 이렇게 지냈던 아이였는데 인사조차 안 하고 휙 이렇게 지나치거나 심지어 제가 먼저 반갑게 누구야 이렇게 인사해도 이렇게 기우뚱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 자란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냐 했을 때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집에 올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제일 좋아요. 네. 선생님 우리 집에 초대할게요. 이렇게 하거나 뭐 우리 선생님 예뻐요,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가장 좋은데 아이들이 예쁘다라고 말하는 거는 책에도 쓰여 있지만 외모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나한테 안전한 사람, 내가 믿고 따라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아이들한테는 예쁘고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네. 정말 외모도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저희 단톡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작가 연기를 하는 배우 아니시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네. 아유, 네. 그런데 작가님이 지금 나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예쁘고 집에 초대되고 싶은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전유정 작가님은 두 아이의 엄마시잖아요. 아마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바쁜 엄마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실 텐데 우리 두 아이들 여기에 진짜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엄마가 한마디 하고 싶대요. 네, 지금 부끄러워서 여기 쳐다도 못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4학년, 2학년 되는 두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도 오기 싫어가지고 안 가면 안 되냐, 내가 가야 되냐 막 엄청 아침까지 그랬어요. 여기 제가 도착하고 나서도 전화 와서 안 가면 안 되냐 막 계속 그랬는데 워낙에 숫기가 없고 모르는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오기가 힘들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주면 안 되겠니? 막 그랬거든요. 엄마가 워낙에 가줘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글을 쓰면 마음을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마음 공부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글을 쓰는 집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특히 퇴고하는 과정.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샤우팅도 많이 하고, 네, 좀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대견하고 고마운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아침에 챙겨서 등교하고, 이제 제가 또 어질러져 있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엄마가 딱 퇴근하고 왔을 때 깨끗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 등교할 때 싹 치우고 가요. 치우고 학교 가고. 둘이 알아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되게 대견한 아이들이라서 엄마가 자꾸 야단을 치지만
굉장히 대견해하고 멋지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거나 있으나. 정말 엄마가 그리고 이제 샤우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미안하죠. 그거는 네,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세요. 나 대견하다 말고. 사랑합니다. 네, 정말 그 두 아이가 이렇게 전유정 작가님의 말씀처럼 대견하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또 전유정 작가님도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보시겠지만 너무 얌전하고 되게 의젓해요. 그만큼은 또 전유정 작가님이 잘 키운 덕분 아닐까. 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학부모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또 글을 쓰시면서 또 새롭게 인생도 바뀌었다고 하셨고 글이 작가님의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조금 지루하신가요? 그렇지는 네, 않으시죠? 재밌을 것 너무 같아요. 재밌으시죠? 네,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글이 인생의 작가님의 삶을 변화시켰다, 프레임을 바꿨다라고도 해주셨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요. 아, 프레임이 바뀌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프레임 자체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고 남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휩쓸리면서 살았던 어느 드라마 대사에도 나오죠. 가자 소홀히 하듯이 산 그런 삶이었는데 책을 쓰고 글을 쓰면서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린지 뭐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 저만의 어떤 이렇게 기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없던 프레임이 생겼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바람이 불고 누가 흔들어대고 이게 아니다라고 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 수동적인 전유정에서 조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전유선 작가님께서 언니가 너무 멋지게 변했다, 그런 맥락과 비슷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본인도 느낀 것 같아요. 네. 저 이거하고 연관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또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유정 작가님이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유아교육학을 전공하면서도 틈만 나면 서점을 기웃거리며 전공과 상관없는 이런저런 책을 들춰보는 날이 많았고 목적도 없이 도서관에 틀어박혀 방향 잃은 공부를 했습니다.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꿈꿨지만 명확한 목적지가 없었기에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후회나 남지 않게 젊음이나 마음껏 즐길 것을. 이도저도 아닌 싱겁고 불안한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늘 아무렇지 않게 여기저기서 걷어차이는 것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존재감 없는 투명함이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파도에 꺾이고 무너져 내리는 해안 절벽처럼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일상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투명한 내 존재감은 나를 잠식해가고 있었나 봅니다. 나는 내 안에 자부심을 가지며 일하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전유정 작가님이 존재감 없는 한 개인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꼭 누군가 알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쁨을 찾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으셨어요. 그런 전유정 작가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제가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정말 이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자,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숫기가 없고 조금 부끄러움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누구일까요? 전유정 작가님도 모르는 이거는 예욕인데요. 우리 어머님, 우리 따님 너무 기특하시죠? 네, 우리 따님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 우시는데요 지금.
키우면서 많이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언니로서의 저기는 참 잘했어요. 잘했고 어릴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용돈을 주면은 그냥 이렇게 책 속에다 넣어놔가지고 그 책을 또 이제 못 쓰게 되면 버리잖아요. 그냥 또 그냥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이게 여기 둘을 키우면서 제가 마음대로 사랑을 못 준 게 그냥 그게 늘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이쁘게 커준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너무 예쁘게 커준 아마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유정 작가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오셨고 얼마나 단단하고 올곧은 사람인지 몰라요. 어머님께서 충분히 사랑을 주셨고 우리 딸이 잘할 거라는 걸 믿어주셨기에 저는 전유정 작가님이 이렇게 잘 성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버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궁금하네요. 궁금하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버님도 자랑스러운 따님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만 하셔도 돼요. 아우. 물론 이쁜데 이렇게 글까지 쓸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참 영광스럽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사랑한다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저도 안 했거든요.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정말 눈물이 나요. 왜냐면 전유정 작가님 어머님이 정말 처음에 이렇게 울컥하시면서 그 눈물을 참으면서도 또 키우면서 많이 이렇게 사랑한다,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을 지금 충분히 표현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또 우리 전유정 작가님이 더 멋진 무대에 서실 날이 많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멘트, 인터뷰 미리미리 예상 시나리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경 작가님 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진짜 부모로서 더 잘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아낌을 표현하고 싶어도 왜 우리가 샤우팅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아마 전유정 작가님이 많이 부모님께 지금 감사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하실 거죠? 네, 잘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갑자기 눈물바다가 됐는데 잠깐 이제 눈물 좀 닦고, 네, 닦으시죠, 여러분. 네. 눈물 닦으시고, 이제 거의 시간이 보니까 12시 16분인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오늘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다시 앉은 작은 의자의 작가 전유정 님이시잖아요. 정말 이 책을 쓰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7년을 그 힘든 유치원 교사로서의 삶을 버텨온 전유정, 그리고 앞으로 자신만의 글을 써나갈 전유정, 본인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일단은 10수년간 해왔던 일이 어쨌든 책의 소재가 됐고 책 한 권을 만들어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잘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스스로에게. 사실은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계속 했던 말이 집착하지 말자, 너무 욕심내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시선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면서 휘둘리지 말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몸이.
몸 체력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강연에서 하신 말인데 저에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지치지 말자. 네, 지치지 말고 열심히 살자라고 하고 싶고요. 이 책 지금 오늘 대표 그 출판사 대표님이 마침 만나오셔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됐다 싶은 게 네, 그 저희 사실은 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곳은 아티오 출판사긴 하지만 책의 시작부터 과정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네,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곳은 책과 강연이거든요. 이 책이 한 번은 저희 부모님 모르시는데 개항이 됐다가 어그러진 책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유치원 이야기가 이렇게 어두울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써보자, 포기하자. 처음에는 연락을 안 받으시고 막 그러시더니 왜 연락이 안 되지? 계약금 입금 날짜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많이 좀 대대적으로 고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어둡다 내용이. 그래서 좋은 더 유치원 교육의 효과 그런 밝게 좀 다시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죠. 너무 속상하고 제 입에서 그냥 안 하겠다. 그쪽 거 하지 않겠다. 저는 이 책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시간들이 굉장히 쉽지도 않았기도 했거니와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유치원 교육의 효과나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어떤 정보성 있는 글 이런 책들은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책은 제가 아니어도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쓰실 책들이었고 워낙 또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진짜 유치원 이야기, 진짜 유치원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아마 이거는 쓰면 학부모님 그리고 동료 교사 모두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책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 계약이 어그러진 책을 다시 보고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좀 불편함으로 남았을까 계속 다시 보고 고치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마 책과 강연 두 대표님이 안 계셨으면 못했을 거예요. 계속 이제 잘 할 수 있다. 책이 될 원고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정말 힘을 내서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많이 말씀드려도 부족한데 진짜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자리 마련해 주시려고도 정말 대가 하나 없이 해주신 거예요. 플랜카드 앞에 입간판 하나하나 신경을 너무 세심하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돈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연구생들 이거 돈 내고 해야 되겠어요 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너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혹시나 책을 쓰고 싶으신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책과 강연으로 찾아가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진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우리 이 책을 탄생하게 해준 끝까지 이렇게 책이 되게 해준 우리 책과 강연에 김태현 대표님, 이정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조금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유정 작가님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전유정 작가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헌정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네, 햇살처럼 한없이 예쁜 아이들 뒤에는 그 환한 웃음을 지켜주고자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유치원 교사도 있습니다. 빛이 잘 들고 바람도 좋은 양지를 내어주기 위해 때때로 가슴속에 그늘과 비바람을 꾹꾹 눌러 담을 줄도 알아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내색할 수 없는 인내가 바탕이 된 그곳이 현실 속 유치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같은 게 인생이듯이 유치원 교사로서의 삶도 절망과 환희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절망과 환희의 연속 속에서 내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내로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유치원 교사가 있기에 내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치원 교사로서 그리고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될 분들 꼭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사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저자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고 태양 대표님? 유정 작가님. 유치원, 전유정 작가님, 유치원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실컷 했는데 네. 정말 다시 한번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상했던 손님들 외에 또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와주시기도 하시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게 굉장히 생경하게 보이실 텐데 저도 아직까지도 지금 정신이 잘 안 차려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 전유정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자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자 사인회 전에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책 꺼내주시고요. 이쪽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쪽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쪽에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앵글을 찍을까요? 네, 이거 나오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작가님 중앙에 계시고 이게 오히려 더 나올 걸? 이렇게 하면 더 안 나올 걸. 가운데 그러면 한번. 작가님 중앙에 계시고 여기서 수입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찍어주시면 네,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와, 전유정 얼었다. 와. 저희 처제가 언니 준다고 행사를 했는데 제가 처제한테 그 왜? 아니야. 대표님 조금 번거롭더라도 앞에 서가지고 나오는 게 앵글이 죄송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앞으로 어디요? 아니야, 작가님이 앞에 서고 우리가 뒤로 서는 게 나을걸? 그래야 작가가 앞에 서죠.